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리처드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 제1권 1번 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태까지 제가 녹음했던 것처럼 어떤 인문학 책이 아닙니다. 이 책은 물리학을 전공한 학생들이 대학교 1학년에서 실제로 배우는 일반 물리 교재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물리학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물리학적 사고방식에 대한 어떤 다소 두서없는 잡담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리학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가장 모범이 되고 성공적이었던 학문이었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리학을 전공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방식을 따라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미디어에서 기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그분들은 물리학자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도대체 물리학적인 사고가 아닌 건 뭔지, 물리학적 사고는 뭔지를 알기가 오늘날에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녹음은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물리학 강의를 이제 와서 다시 읽는다면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즉 물리적 사고가 무엇인지를 더 명확히 알게 될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럼 책을 펴봅시다. 책을 펴보면 파인만은 하나의 질문에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왜 물리학은 수학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수학은 보통 우리가 공리라고 하는 것을 가집니다. 그것은 증명이 필요 없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 증명이 필요 없는 공리를 이리저리 섞어서 하나의 정리를 만들죠. 그럴 때 우리는 그 과정을 그 정리의 증명이라고 말합니다. 물리학이 수학이 왜 아닌가 하는 질문은 우리가 물리학을 처음부터 이 세상에는 널리 알려진 물리 법칙이 이러저러한 게 있으므로 그걸 우리 앞에 쭉 나열하면 그걸로 물리학은 끝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아마 이 세상에 알려진 물리 법칙을 종이에 적으면 종이 한 장에도 다 적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물리 강의가 순식간에 끝날 텐데 왜 그렇게 못하냐는 거죠. 물리학에서도 언뜻 보면 사실 수학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물리학은 물리의 법칙에서 세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예를 들어 중력의 법칙이 있고 뉴턴의 운동방정식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달의 움직임에 대한 설명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농담 삼아 얘기하듯이 고전 물리학은 F는 ma라고 쓰면 그걸로 끝. 이렇게 물리학을 가르칠 수도 있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물리학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을까요? 파인만의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지의 세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즉 우리는 아직 자연의 모든 법칙을 모르며 우리의 법칙은 아마도 아직 완벽히 옳은 것이 아니라 근사적인 법칙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 F는 ma라고 쓴다고 해서 고전 물리학을 다 알게 되는 것은 물론 아니겠죠. 그래서 물리 법칙을 이해하려면 그 물리 법칙의 뒤에 있는 추상적인 개념, 특히 수학의 이해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리 법칙을 이렇게 종이 한 장에 써서 주면 그걸로 물리 강의를 끝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물리학은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결국 우리는 부정확하지만 단순한 개념과 이해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올바른 이해를 점점 키워나가는 것이죠. 마치 씨앗에서 점점 나무를 키우듯이 처음에는 옳지 않고 부정확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점점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이론과 개념이 옳은가 틀린가 하는 것은 오직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테스트해 볼 그 개념, 이론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 하는 것이죠. 그 개념은 바로 사람의 상상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상상력을 물리학에서 전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이론 물리학자입니다. 이론 물리학자는 실험을 하지 않고 오직 상상력을 발휘해서 주어진 데이터로부터, 즉 실험 물리학자가 찾아낸 데이터로부터 올바른 자연 법칙을 찾아내거나 어떤 물리적 설명을 만들어내는 일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물리학은 물론 과학이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관찰과 실험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학은 인간의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관찰했다고 해서 거기서 저절로 올바른 이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아인슈타인이 한 말처럼 우리의 관찰은 우리의 이론과 해석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사물을 해석하는가에 달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상상력과 이론 없이 그저 관찰만으로 올바른 이론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이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과학의 연구에는 상상력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 그래 맞아. 상상력이 필요하지 하고 마치 상상력이 뭔지 아는 것처럼 지나갑니다. 하지만 상상력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사실 생각해 볼 것이 아주 많습니다. 무엇보다 상상력이라는 것은 분명히 논리나 어떤 지식이나 관찰 데이터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라면 그냥 아까도 말한 것처럼 관찰을 더 많이 하거나 더 논리를 쌓으면 상상력이 나오겠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니까 상상력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상상력은 감각 능력 같은 것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얘기는 그렇다고 해서 상상력이 허공에서 그냥 마구 쏟아지는 것은 아니고 특히 이론 물리학자의 경우에는 이 수학의 형식을 써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넓게 말하면 우리의 상상력이란 우리가 쓰는 언어에 많이 의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론 물리학자의 언어는 수학입니다. 저는 이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음악을 작곡하거나 시조를 지을 때도 무조건 아무 제약이 없는 게 아니라 어떤 운율이 있다던가 어떤 형식이 있죠. 화음을 맞춰서 작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론 물리학자의 상상력도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마구 펼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모래성이 돼서 아무 결과가 나오지 않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론 물리학자가 종종 말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낼 때 아직은 정답은 모르겠지만 이 수학적 단순함, 이 수학적 아름다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아름다움, 무슨 예술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상상력이란 이런 언어의 형식을 많이 의존해서 거기서부터 나오는 뭔가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 허공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다시 물리학 공부로 돌아가 봅시다. 물리학을 우리는 점진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점진적 접근법에는 상상력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 말고도 또 다른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법칙의 변화는 우리의 세계관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떤 것에 대해서 대충 알았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부정확하다는 것을, 이것이 근사라는 것을 알지만 대충 알았으니까 사실 더 정확히 배워봐야 약간 바뀌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까지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합니다. 즉 대충 알았으면 웬만하면 그걸로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작은 법칙의 변화는 우리의 세계관을 크게 바꿀 수 있다. 이 이야기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는 저는 양자역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양자역학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양자역학은 고전역학에 대한 아주 작은 수정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양자 현상이라는 게 없다면 원자와 분자가 안정성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존재할 수가 없게 되죠. 그리고 원자와 분자의 안정성이 없다면 우리 몸에 있는 DNA 같은 그런 고분자도 없겠죠. 고분자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다면 봐도 여러분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전역학과 양자역학의 차이가 사소하다고 말할 때, 그걸 정말 사소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스스로를 포함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을 다 지워버린 다음에 이 차이는 사소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론을 수정해 가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하지만 그 작은 사소한 차이라는 것이 결코 단순히 사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강의의 제목이 되는 원자론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읽을 때 사실은 좀 착각을 하기 쉬운데, 이 강의의 제목이 움직이는 원자, 즉 원자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대부분은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원자론이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대학교 강의라고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 하는 강의라고 해도 여러분이 중학생이라고 해도 모를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파인만이 여기서 정말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원자론이 무엇인가를 굳이 다시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아직 어떤 수학 공식을 등장시키기 이전에 과학적 이론이 이러저러한 형식을 가진다 하는 예를 보여주려고 하기 위해서 원자론이라는 것을 끌어들였을 뿐이라는 거죠. 먼저 파인만은 원자론, 모든 사물은 원자로 이루어졌다라는 이 원자론을 가지고 우리가 물질의 형태, 고체, 액체, 기체를 설명할 수 있다. 얼음, 물, 증기 이런 상태를 원자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한동안 이걸 아시는 분도 있고 잊어버리신 분도 있겠지만 고등학교에서도 배우는 이상기체 방정식, PV는 nRT라는 이 방정식으로 요약되는 기체의 여러 가지 성질, 법칙, 기체 상태에 대한 어떤 자연 법칙을 이 원자론으로 대부분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이 물속에서 녹는 현상이 원자론으로 어떻게 설명되어지는가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탄소가 산소와 결합하는, 즉 숯 같은 물질이 불로 타오르는 그런 현상을 원자론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설명들은 그 자체로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대부분 이게 뭔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굳이 다시 읽어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얘기네 하고 말하실 뿐일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진짜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원자론 자체가 아니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는 거죠. 우리가 원자론을 모를까 봐 파인만이 대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배워야 하는 것은 과학적 이론은 어떠한 형식을 가지게 되는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가 이미 말했죠. 우리는 근사적 이론으로부터 점진적으로 배운다. 무엇이 근사인가? 원자라는 개념 자체가 근사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자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을 때에는 원자를 마치 어떤 당구공 같은 것처럼 이야기하는 일이 많습니다.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이런 것들이 붙어서 물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만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옳지 않은데 이 원자를 마치 당구공처럼 취급해서 만들어낸 이론이 현실을 근사적으로 잘 설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근사적 이론에서부터, 단순한 이론에부터 시작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하나는 과학적 이론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다양한 현상을 설명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자라는 개념을 써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 현상들,
물질의 상태라던가 기체 방정식, 이상기체 방정식이라던가 소금의 용해라던가 산화 현상 같은 현상, 이런 여러 가지 현상을 한꺼번에 서로 관련된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리학자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과학적 이론은 대개 이런 형식을 가집니다. 어떤 근원적 물질, 근원적 개념이 존재하고 이런 것으로 여러 가지를 다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언뜻 보기에는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지 않은 많은 현상을 한꺼번에 다 연결된 것으로 설명해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물리학적 설명의 기본적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뭐 경제학이든 공학이든 많은 설명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형태를 가지죠. 오늘의 녹음을 마치면서 이 녹음에서 혹은 이 첫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서 강조해야 할 것을 한마디 하고 오늘의 녹음을 마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작은 법칙의 변화는 우리의 세계관을 크게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 점으로부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현대과학은 그러면 올바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고쳐지지 않을까요? 옛날에 뉴턴의 시대에도 뉴턴의 역학은 옳다고 믿었죠. 하지만 뉴턴의 법칙은 양자역학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도 현대과학도 분명히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는 근사에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현대과학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현대과학이 근사인가 아닌가 하는 질문보다 개인적으로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고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는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으며 아주 엄밀하게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대충은 맞는다고 여러분은 믿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물리학적 사고, 이론의 구조를 보면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뭔가를 아주 자세히 봤을 때 어떤 새로운 원리를 발견할 수 있고 그 작은 개념, 원리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변화가 여러분의 세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그냥 슬쩍 지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둬야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하며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충분히 세상을 자세히 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상상력이 없이 대충대충 세상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충은 맞다라고 생각하는 그 세계관이 사실은 엄청나게 틀려 있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물리이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러한 것들은 그냥 슬쩍 지나가는 일이 많습니다. 마치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처럼 말이죠. 물리학자는 원래 상상력을 가졌고 누군가는 세상을 자세히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슬쩍 지나가는 부분에서 사실은 아주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